Take a look around me, taking pages from a magazine. Been looking for the answers ever since we were 17. You know the truth can be a weapon to fight this world of ill intentions. A new answer to the same question. How many times will you learn the same lesson? I think they got it all wrong. We just gotta hold on and on and on and on. 'Cause we're gonna be legends, gonna get their attention. What we're doing here ain't just scary, it's about to be legendary. Yeah, we're gonna be legends, gonna teach them all a lesson. Got this feeling in our souls we carry, it's about to be legendary. This is what we came for, and we couldn't want it anymore. We could never turn back now, got to leave it all on the floor. Been dreaming of the payoff, through the struggles and the trade-offs. Fighting tooth and nail on the way up. Tell them the truth, but they think it's just made up. And I think they got it all wrong, but we just gotta hold on and on and on and on. 'Cause we're gonna be legends, gonna get their attention. What we're doing here ain't just scary, it's about to be legendary. Yeah, we're gonna be legends, gonna teach them all a lesson. Got this feeling in our souls we carry, it's about to be legendary. Eventually they're gonna know who's right. To make a stand you got to win the fight. Can't stand the heat and just the apple light, or you might never make it out alive. You gotta live without a compromise. Let everybody hear your battle cry. Yeah, we're gonna be legends, gonna get their attention. What we're doing here ain't just scary, it's about to be legendary. Yeah, we're gonna be legends, gonna teach them all a lesson. Got this feeling in our souls we carry, it's about to be legendary. Yeah.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이게 손흥민 레스터전 하이라이트 때 들어갔던 곡이라고요. 웨슬리 암스, 이게 레전더리. 네. 이때 해트트릭을 교체 투입돼서 해트트릭을 했던, 단시간에? 네, 단시간에 10몇 분 만에 해트트릭을 했던 아주 뭐 전설의 장면이었는데. 근데 방금 짧게 들어봤는데 스포츠랑 딱 어울리는 그렇죠. 느낌이긴 해요. 막 박수. 그 관중이 막 소리를 지르는 그거랑 굉장히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노래죠. 로투스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네. 쭌쭌닉님, 고맙습니다. 지장군님 다음 주부터 푸대우 결방이 잦은가요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뉴스데스크 편성이 다음 주에도 뭐 한 9시에 들어가고 한 날이 이틀 있어서 그러게요. 저희가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저희가 결방이 되고요. 목요일에는 뉴스데스크가 일찍 그 평소보다 30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푸대도 30분 먼저, 그러니까 6시 40분부터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당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동적이죠, 네, 계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가 잠깐만요. 다음 주에 목요일에 있군요. 네. 우루과이전.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가나전. 네. 또 그 주 금요일에 포르투갈전. 네. 우루과이전이랑 가나전은 밤 10시. 긴장된다. 포르투갈전은 자정에 있는데 밤 10시 자정 이때 뭐 전후반에 그 하프타임까지 하면은 거의 2시간 가까운 2시간. 경기 볼 때 뭐가 필요합니까? 치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레이션에서 치킨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가져온 네. 거예요? 자, 치킨 대목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시와 12시. 굉장히 치킨.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 건 완전히 애드립입니다. 주원 씨한테 사전에 안 짰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근데 참 맞습니다. 월드컵이랑 네. 딱 치킨 대목이 맞아 떨어졌군요. 네, 그래서 소비자원도 아. 이거를 또 이 타이밍에 딱 조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치킨을 먹을까 고민이 상당히 되죠. 시킬 때마다. 자, 프랜차이즈 고민되죠. 10개 업체, 네. 순살을 제외한 24개 제품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양 중요하죠. 평균 무게가 879g이었는데 1234g을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1인분이. 내내 치킨에 쇼킹 핫치킨.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뼈를 빼고도 1085g입니다. 다른 제품의 뼈 포함 제품보다도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어렵네요. 네. 쇼킹? 쇼킹 핫치킨. 굉장히 어우. 매운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조사한 제품 가운데 그 뼈를 발라낸 그 순살 무게로만 유일하게 1kg을 넘었습니다. 닭고기 1인분이 한 300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건 한 3인분이 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1kg가 넘으니까. 그리고 가장 무게가 적은 제품은 뭘지 또 궁금하시죠? 교촌치킨의 교촌 오리지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양이 제일 적긴 적어요? 적죠. 네, 그리고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간장 치킨. 이 두 가지가 무게가 가장 적었습니다. 호식이 2마리 하면 양으로 승부하는 데 아니에요? 호식이 2마리는 2마리 아닙니까? 근데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양이 네. 적다니까 조금 반전이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치킨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우리가 건강 생각하면 치킨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먹는 거죠. 건강에 안 좋아야 네.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제품 무엇이었을지도 그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교촌치킨의 교촌 오리지널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당류도 이 교촌 오리지널이 가장 적었는데 당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5g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루 기준치 대비 5% 수준밖에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 많은 쇼킹 핫치킨 이건 당류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 교촌에 비교하면 21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많지만 당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쇼킹 핫치킨. 그러니까 이게 한 5g 되면 그건 한 100g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엄청난 네. 차이네요. 자, 마지막 가격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기준 24개 제품 가격이 16,000원에서 22,000원으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요즘 16,000원짜리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한 18,000원 네, 이런 줄 맛 알았는데. 종류로는 종류별 평균 가격을 보니까 간장 마늘 맛은 평균 18,680원. 매운맛은 18,980원이에요. 매운맛이 더 비싸요. 아무래도. 그리고 치즈 맛은 18,900원. 매운맛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게요. 살코기 100g당으로 어디가 제일 쌌냐면 굽네, 갈릭 마왕, 치즈 바사삭. 이게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네. 네.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네. 나온 겁니다. 치킨 광고 너무 하고만 다 전대적 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치킨을 뭐 닭 모가지 하나라도 받았다면 여기서 장을 지지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네. 네, 또, 박사님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네. 스포츠 네. 관련 기사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죠? 자, 오는 19일 태국에서 와, 이거 대박이에요. 국제실용사격연맹이 주최하는 사격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대회가 국제실용사격연맹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고 100여 개 나라 1,600여 명이 참가하는 정말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그런데 개그우먼 김민경 씨가 국대 선발전을 통과해서 국대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씨 뭐 오늘부터 운동뚱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거기서 온갖 운동을 섭렵했는데 거기서 배우다가 그중에 사격을 배웠더니 너무 잘한다는 찬사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담당 PD가 누나 우리 이거 한 번만 세계대회에 도전해보자 제안을 했고 김민경 씨가 받아들였대요. 야, 그래서 이 대회에 나가서 드라마다, 자격시험에 도전하기로 해서 1년여 만에 국제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레벨 4 실탄 사격 훈련을 통과했고요. 1년이요? 네, 국내 선수들과 경쟁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서 최종 2인에 발탁이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연습을 했대요. 아마 경쟁자 중에는 어릴 때부터 준비한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실 텐데 약간 박탈감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김민경 씨가 어릴 때부터 대단해요. 운동을 했으면 와. 모든 되게 여러 가지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최종 2인에 발탁되는 거는 네, 이거 보세요. 감각만으로는 안 서영차님, 돼요. 해당 노력이 사격 있었을 거예요. 교관이 실력도 좋고 게다가 슬럼프도 잘 이겨냈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코치가 실탄 반동에도 안 흔들려서 너무 놀랐다고 했다는데. 아, 저 이거 봤어요. 네. 그래서 코치진들이 실탄이라 반동이 너무 커서 남성분들도 흔들리는데 김민경 씨가 쏘는 걸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안 흔들릴 수가 본인이 있지? 그 얘기 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신체적으로 방송 너무 봤어요. 조건이 좋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김병 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미디와 사격 가운데 지금은 사격이 더 좋다. 대회를 잘 마친 다음에 다시 코미디언으로 돌아오겠다. 야, 무슨 멋지지 않습니까? 시대표도 아니고 도대표도 아니고 네. 나라를 대표해서. 와, 국대. 정말 19일에 열린다고 하니까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네. 멋지네요. 네. 지장군님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청 흔들릴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질. 저는 안 그래도 평형 감각이 아주 후집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재미있는 뉴스 큐레이션 2개 해봤고요. 8초 후에 보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스포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식을 전해드렸고 네. 저는 MBC에서 보던 뉴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려서 매주 알려드려 왔는데 네.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한 달 만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10월 중순에 하고 화요일에 결방이 좀 많았어요. 네, 네. 지난주에는 또 포스트 야구 시즌 때문에. 중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참사도 있었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한 달 한 동안 달치를 조회수를 할 수는 추린 건 없고, 아닙니다. 네, 최근 일주일로 일주일 했습니다. 동안 네. MBC 뉴스 중에 어떤 기사가 많은 관심을 끌었느냐 봤더니 먼저 5위입니다. 사흘 전에 보도된 김수진 기자의 리포트가 네. 75만 뷰. 그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3위까지 했었대요. 이 세계 기사가. 가상화폐 와, 거래소인 거죠, 여기가. 대단하네요. 네. FTX. 네. 근데 파산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회사 부채만 66조 원에 달해서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막부터 네. 나가고 있네요. FTX가 트위터에 성명을 올렸어요. 전 세계 네.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자발적인 파산 보호 절차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코인계의 JP 모건이다. 코인계의 워런 버핏이다. 라고 불리던 30살 네. 코인 갑부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가 물러났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세계 코인 거래소 중에 3위를 기록했던 회사가 유동성 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네. 뭐 충격 이렇게 떴었겠죠, 제목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주일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었던 FTX가 빠르게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지장군 텀블러 크기가 장군감일세 하셨는데 이거 600ml짜리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이걸로 한 3잔만 물을 드시면 되고요. 자, 근데 부채가 66조 원이요? 네, 아까 66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66조 2천억이에요. 더 많군요. 네, 네. 채권자는 10만 명. 그러니까 FTX의 파산 신청 소식에 이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3% 이상 하락했고요. 파산 신청 소식에 코인 관련 기업들이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위주로 전해드렸으니까 이 현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이틀 뒤죠. 머니톡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오늘 네. 뉴스에 계속 그렇죠. 저희 뉴스회전에서도 계속 이거 네, 분석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저희 푸덱은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지처리 한번 면밀하게 정리 좀 해야죠. 예, 네. 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드리안 헐님이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은데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상화폐가 빵원! 영원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냥 가상화폐가 거품이 심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에 좀. 1200명이 이 댓글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4위 가겠습니다. 네. 4위는
주말에 보도됐어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이동경 기자가 단독 기사를 네. 보도했거든요. 네. 77만 뷰 기록. 지난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그 안전 우려 보고서를 올렸는데 참사 이후에 강제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 뭐 지난주부터 계속 수사가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네. 당시 삭제를 주도했던 정보과장이 내부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영상부터 짧게 볼까요? 네. 지난 4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금일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공지, 보고서 관련이라는 세부 항목 첫머리부터 완료 후 보고서는 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폐기해야 한다는 경찰 규정 7조가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기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대목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자를 상대하는 건 정보과장으로 일어나 한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여도 상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업무 외적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한 인물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관이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우려 등을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 삭제된 뒤 이틀 뒤의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정보관의 반발에도 삭제를 주도한 뒤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도 입단속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삭제 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이 정보과장이냐라고 하신 댓글이 있었는데 네. 그분은 정보계장이시고요. 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네. 저희가 그 이틀 지난 뒤에 네. 또 용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이 정식 입건됐다는 네. 소식을 그 보도에서 전해드렸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두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대기 발령 조치가 됐고 정보계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숨진 계장이 빈소에 방문한 윤익은 경찰청장이 고인이 30년간 헌신한 삶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정보과 직원들 있잖아요. 용산서에. 네. 지휘부가 괜히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경찰청 수사팀도 용산서의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지만 소방과 그쵸. 경찰 사이의 갈등도 또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민 장관 고발했죠. 또 소방노조에서 네. 예, 고발했는데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중심으로는 그 특수본을 향해서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 꼬리 자르게 하냐 이런 그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어제 경찰에 고발했고요. 이 장관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폼나게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나는 기자에게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데 기사화될 줄 몰랐다. 이렇게 장관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 사건을 앞두고 폼나게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기사화될 줄 몰랐다. 기자 글쎄요. 저도 기자지만 자 3위로 가겠습니다. 네, 3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이에요. 지난주에 이재훈 기자가 보도한 기사가 93만 뷰 기록 중이고요. MBC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잖아요. 네. 예. 외국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의 기사인데 미국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는데 언론계랑 학계의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막 보시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CNN 탑승을 배제했다가 철회했다는 내용인데 먼저 미국부터 보죠. 2018년 11월 그러니까 딱 4년 전입니다. 네. CNN의 짐 아코스타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러시아와의 연계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갔는데 이 설전이 끝난 직후에 백악관이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해라. 그리고 트럼프의 유럽 출장에서도 대통령 전용기에 CNN 기자를 탑승시키지 말라라고 해서 논란이 인 거예요. 네. 백악관 기자협회, 또 AP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이런 주요 매체들이 잇따라 CNN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특히 CNN과 대적점에 있는 우파 성향의 폭스뉴스마저도 성명을 냈습니다. 백악관이 취재 허가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정을 했고 아쿠스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백악관에 다시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일본도 비슷해요. 2004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네. 18년 전인데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북한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니온TV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일본이 북한에 2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최종 조정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방북을 위한 거래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고요. 총리실이. 이 언론사를 방북 동행 기자단에서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미디어를 배제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총리실은 동행 배제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했네요. 네. 그래서 이 좀 씁쓸함을 나타내는 댓글이 아무래도 좀 많았겠죠? 네, 우리나라엔 같이 동참할 언론사와 참 학계가 참 언론사가 없다는 슬픈 현실. 네. 이건 뭐 논란의 이런 여지가 댓글을. 있는. 자, 이제 네, 2위로 가겠습니다. 2위로 갈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임지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남 영광에서 해안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들한테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숨졌어요, 한 명이. 2명은 중경상. 숨진 병사가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제대를 한 5개월 정도 네. 앞둔 병장이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남 영광의 해안가의 한 도로, 승합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곧바로 이 차량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해안 경계 근무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위해 차에 타려는 병사들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사고가 난 해안가 도로입니다. 가드레일은 병사들의 구조를 위해 절단됐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이 응급처치 끝에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의 병사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병사는 전역을 5개월 앞둔 21살 병장이었습니다. 심정지로 CPR 하면서 병원을 갔거든요. 허리통증 환자 있고 우측 발목 골절 추정된다고. 네, 우리가 윤창호법 많이 네. 알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됐고 또 윤창호 씨도 일병 휴가 나왔다가 맞아요. 참변을 당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병장이 5달 앞두고 참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게 네. 안타까운데 경찰 조사를 했거든요. 40대 운전자였는데 당연히 면허 취소 수준으로 운전한 거예요. 그러면 네. 안 되는데 취소 수준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니까 사람 분간이 됐겠어요. 참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4.7km, 5k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거고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또 이제 이게 사건 사고 기사거든요. 기사였죠. 예. 네. 같은 기사에 또 다른 이것도 소개 안 해드리려다가 네. 한 남성이 지난주 토요일 정오쯤이에요. 네. 안양시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을 하다가 네. 누가 말렸을 식당에서? 거 아니에요. 네. 20대 남성이 그러지 마세요 말렸는데 남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아이고. 계속 난동을 피웠고 하반신에 경찰이 급기야는 실탄을 발사한 거예요. 얼마나 난동을 피웠으면 보통 우리나라 공구탄 정도로 그렇죠. 실탄은 제압하잖아요. 그 테이저건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하죠. 실탄을 경찰이 함부로 발사하지 않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난동을 부렸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요. 총선을 입었지만 이제 하반신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인들 사고 소식 아니면 평범한 네. 분들의 사고 소식 들으면 참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들 군에 보낸 엄마다라는 네. 분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위로 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역시나 오늘도 변함없이 예. 예외 없이 예.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코너일까요? 와글와글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148만 뷰를 기록 중인 소식이 보도됐는데 지선배는 뭐 어떠세요?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운전하다가 뒤에서 구급차가 빵빵 사이렌 울린다. 네.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뺍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가장. 근데 이걸 여쭤보면서도 좀 민망한 게 저는 운전하면서 안 빼주는 차량을 못 봤거든요.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쫙 열리지 않아요? 안 빼주는 차량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얍삽하게 그 뒤에 따라가는 차도 있습니다. 열리니까. 그게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직도 구급차 있더라고요. 지나면 바로 닫힐 텐데 문이. 네,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왜 안 비켜주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영상 조회수가요. 네. 높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긴급함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도 도로 가운데서 비키지 않는 검은색 차량. 앞차, 옆차 모두 좌우로 비켜서면서 길터주게 나섰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급차 바로 앞에 있는 이 승용차는 도로 정중앙에서 비켜주질 않습니다. 결국 영상의 제보자인 구급대원이 해당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비켜달라, 안 비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래도 요지부동, 본인이 우회전으로 도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구급대원은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고요.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구급대원의 호소에도 꿋꿋하게 그 앞을 가로막은 차주에 대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면 영상을. 구급차와 관련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굳이 억지로 이해하고 싶지 않네요. 억지로 이해하자면 뭐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아니 구급차를 원수로 생각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과태료나 이제 뭐 벌금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저 사람이 비켜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구급차에 탄 분이 경상자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중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안 좋은 안타까운 결론이 난다. 그렇죠. 그럼 유족 입장, 30초가 가족 입장에서는 지체됐다. 억장이 무너지고 이분을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점을 꼭 뒤에서 도움 요청하면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반드시 조금씩만 움직이면 길은 아무리 막힌 상황에서도 갈라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댓글은 강력 처벌, 강력 처벌이 주를 이루는 댓글창이었습니다. 네, 자, 꼭 비켜주시기 바라고요. 엄주원의 엠보드 탑5 살펴봤고요. 8초 후에 뉴스데스크 큐시트 보겠습니다. 네. 네, 3분 10초 남았네요. 첫 소식부터 볼까요? 오늘 2년 11개월 정확히 약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1시간 전쯤에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이제 6시에 만나고 들어온 기사를 봤더니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올해 3월 대통령 당선 후에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서신 방식으로 여러 차례 교류를 했다. 중한 관계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북핵 문제, 뭐 대만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지금 나눌 얘기,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뉴스데스크 톱으로요. 회담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연결해서요. 지금 회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은 뭔지, 어떤 성과 도출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 우리만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상대국인 중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베이징 이해인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 상황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안 좋은 것은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복원하자 여기에는 두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대만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미국 기자가 회견장에서 중국 관리에게 끌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정상회담의 그 결과와 분위기가 한중 정상회담에는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워싱턴 연결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정진상 실장을 피해자 신부들을 불러서 오전 9시부터 지금 11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의혹과 혐의는 뇌물을 받았나, 배당 수익을 받기로 약속했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조사하는 동시에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이자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모든 걸 보고 받았느냐,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뉴스데스크에서 그 정 실장에 대한 조사 이후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해보고요. 쟁점과 그리고 또 1년 전에 수사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인터넷 언론사 민들레가 12구 참사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를 했다가 네네. 지금 유가족들의 항의와 삭제로 11명의 명단에서 지워졌는데 익명 처리 됐는데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동의 없는 공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동의를 있고 구하지 않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희생자 추모 또 사건을 잊지 말자 이런 취지로 세월호 참사 때나 미국의 9.11 테러 때도 명단을 공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지 근데 중요한 건 동의 여부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도 동의 없이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모 분위기를 악용해서 참사 유족을 사칭해서 그 참사 공간에서 후원과 식사를 받은 모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추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뉴스데스크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뢰 제거 작업 위험 수당이 한 하루에 3,000원에서 4,000원밖에 안 된다는 소식도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고요. 월드컵 앞둔 우리 대표팀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거 꼭 전해주세요. 네. 이강인 선수 오늘은 뭐예요, 극적으로 이거?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 선수 특집 리포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인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대한민국 본방에서 화이팅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